일단 루터로 뭔가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루터도 여기에다가 잘 세팅을 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전에 이 가공하고자 하는 이것 또한 잘 고정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움직이지 않게끔 잘 고정을 하고 나서 써야 되지, 얘가 가공하다가 이렇게 팍 틀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잘못 가공돼서 얘를 못 쓰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자기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쓰는 작업대마다 또 고정시키는 방법들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쓰는 작업대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한 칸씩이 좀 다 비어져 있어요. 보통 뭔가를 물릴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고 이 작업대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대는 보통 저희 공방에 많이 쓰잖아요. 다른 회원들분도. 그래서 오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거를 할 때 물리는지를 잘 보시는 것 또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같은 작업대로 거점 다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작업대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나 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루터 또한 다양한 작업들을 할 텐데, 이건 단순하게 주먹장 닦는 거니까 그렇고, 주먹장 말고 다른 어떤 작업들을 할 때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시는 것 또한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 작업을 할 때 제가 어떤 부분들을 가공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봐주시는 것 또한 나름대로 나중에 작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공을 하기 전에는 분명히 얘를 어떻게 물릴 것인지 잘 고정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시키냐? 저는 이렇게 시켰어요. 이쪽에 바이스가 하나 달렸기 때문에 여기다 판자를 하나 끼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밀리지 않게끔 했죠. 자, 뒤쪽으로 밀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안쪽으로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 하나 물었어요. 뒤로 밀릴까봐 이렇게 클램프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나무를 물렸어요. 뒤로 밀리지 않게끔. 혹시나 앞으로 밀리는 부분이 생길까봐 여기다 나무를 하나 대고 여기다 이렇게 물려줬죠. 그러면 얘 일단 움직이지 않게 잘 물려졌죠. 네.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고정시켰다면 이제 루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제가 7mm짜리 날을 아까 하나 보여줬던 날이 10mm 날인데, 날을 하나 끼워서 세팅을 하나씩 봐볼게요. 날을 낄 때 너무 약하게 조여주면 나중에 날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힘을 많이 받으면 날이 헛돌거나 날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적당하게 조여는 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예 막 못 풀 정도로 꽉 조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0점 봐야겠죠. 0점. 날 새로 꼈으니까. 자, 얘를 쭉 내려가지고 나무에 닿는 표면 찾아줘야겠죠. 자, 보통 이렇게 잡고 쓰니까 제 쪽에서 이제 작업을 하네요. 얘를 눌러가지고 이 날이 나무에 닿아 있는 지점이 0점이고 0점을 맞췄으면 이 게이지를 내려가지고 0에다 맞춰준다. 자, 이 나무 두께가 20mm잖아요. 10mm 정도면 되겠죠. 자, 왜 10mm 정도면 되느냐? 반절반절 파야 되기 때문에 10mm 하는 거예요. 자, 10mm보다 조금 더 파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10mm를 일단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해가지고 얘를 깊이를 파볼 텐데, 얘 어차피 떨어져 나갈 자리잖아요. 이거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만큼 다 떨어질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주먹장에다 적용하거나 다른 데다 적용한다고 하면 떨어져 나갈 자리 아무 데나 한번 파보면 되죠. 자, 이렇게 파볼 수 있죠. 어쨌든 깊이만 확인하면 되니까.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깊이 한번 재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반절반절 파서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제가 10mm가 살짝 오버되긴 하지만 이 정도 상관없죠. 반절반절 파가지고 얘가 떨어져 나갈 만큼 맞춰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깊이 세팅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 이 선 여기까지 딱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이드를 세팅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아까 가이드 세팅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 얘를 풀러가지고 얘를 풀러나 크게 상관없어요. 이쪽 풀러도 좋고 이쪽 풀러도 좋아요. 해가지고 이건 날에다 맞춰야 돼요. 어디 날에다 맞춰야 되느냐? 날 모양이 이렇게 끼면 이건 양날짜리거든요. 이쪽 안쪽에 이제 날들이 있어요. 자, 이쪽 끝에 날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아니라 날이 이렇게 생겼을 때가 옆으로. 예, 이 옆에 가공하는 부분하고 딱 맞겠죠? 자, 날을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서 놓고 가이드를 쭉 붙여가지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얘를 고정을 시켜야겠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잠가서 고정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봤더니 어이구 너무 안쪽으로 먹잖아요 지금 선을. 예. 그러면 미세 조정하면 되죠. 얘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조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갔죠. 자, 이렇게 넘어간 게 선하고 정확히 살짝 일치를 해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세팅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한꺼번에 그 선에다 정확히 맞추기보다는 이 바깥편에서 안쪽으로 손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한 번에 이거 선 맞을 것 같아 하고 확 밀어버리면 손 먹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선 바깥쪽에서 점차 접근해 가서 가는 거고, 깊이는 얕게 파서 더 깊이 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를 맞춰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선을 맞추기가 힘들면 선 바깥쪽에서 고정을 한번 시켰다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기계를 대는 거잖아요. 기계를 대면 일단은 제가 이제 이 기계도 수공구처럼 내 손에 익어야 되고 내 몸에 익어야 된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능숙하게 쓸 거냐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처음 기계 어떤 사람이 쓴다고 해서 나는 이것만 대충 어느 정도까지만 따줘도 너무 좋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능숙하게 쓰는 사람은 이 세팅을 좀 더 정교하게 봐가지고 이 선을 한꺼번에 정확히 맞춰서 거기 선까지 딱 가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다르죠. 선까지 정확히 가공을 해놓고 나머지 끝에만 가공하는 사람하고 나는 그냥 적당히만 해놓고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량도 분명히 다른 거고, 똑같은 기계를 대면서도 그렇다고 하면 기계를 대는 이유 자체가 뭔가 일을 많이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댈 때는 내가 대고자 하는 위치까지 정확히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줄여야 되죠. 어차피 기계 대는 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뒤처리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될 때 최대한 정밀하게 돼서 일을 많이 줄여놓고 나머지 기계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으로만 마무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게 기계를 대는 사례예요. 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선을 미세하게 남길 거냐 아니면 선까지 정확하게 맞출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선이 남았으면 그거는 분명히 가공을 다듬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한번 해서 선이 잘 맞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 봤더니 선이 살짝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 있죠. 이 기계마다 유격이 살짝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유격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기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잖아요. 진행을 시키면 이 기계가 힘이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격이 살짝 있거나 하다고 하면, 날이 길다고 하면 저쪽으로 살짝 치우쳐요.
지금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 부하 없이 이렇게 찍었을 때하고 앞으로 진행했을 때하고의 그 가공하는 그 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싶으면 얘를 가공을 해봐야 돼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좀 살짝 남았죠. 금방 말씀드린 그 미세한 부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 선들이 남고 안 남고 하는 부분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거 찍어봤을 때는 맞는데 이거를 가공해보니 더 먹는다, 예, 하는 부분하고, 아, 이거 찍어봤을 때는 살짝 그 남는다 싶었는데 가공했더니 딱 맞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기계마다의 이런 미세한 오차들이나 유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기계를 잘 파악하는 것 또한 내가 이제 수공구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 이 끌은 뭐가 어떻고 이 대표는 뭐가 어떻더라 하는 것처럼 이 기계를 써보면서 이 기계에 대한 어떤 그런 특정한 조건들을 이제 파악해서 쓰시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지금 팠더니 살짝 이제 선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조절을 해서, 자, 이게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세하게 선을 자, 지금 보면 이제 선에 맞춰서 최대한 접근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에 맞춰서 딱 따면 그 금극길 칼로 그 금무게로 선을 잘라놨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 거스름이 남는 게 아니라 이쪽 거스름이 남았잖아요. 네. 거스름이 남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맞아요. 선을 딱 잘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봐야 된다. 이거 세팅 보는 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 선에 접근시켰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 세팅 본다는 거고, 그러면 얘를 할 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주먹짝이라는 걸 따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딸 것이냐, 차라리 바깥면부터 따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그렇게 따거든요. 바깥면부터 따시고 안쪽을 따주시는 거예요. 바깥면 따고 안쪽을 따라는 이유는 이따가 반대편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쪽 한쪽을 따보고, 자, 제가 하나 땄는데, 따시면 보면 알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선에 맞춰서 진행하기가 편해요. 근데 이 반대편은 이 선이 어딘지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 또한 하시면서 이 감각을 찾아가시는 것도 상당히 기계 쓰는데 중요해요. 끝 지점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넘어가 버리면 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들. 근데 그렇다고 이 선을 여기다 톱선에다 접근을 안 시키고 남기면 이거 나중에 다 안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걸 띄자면 끌로 뭔가 진행을 많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톱 들어가는 이 선에다가 저 날을 정확히 접근을 시키면 얘가 툭툭툭 떨어져 나가요. 반대편도 얘가 따지면. 자, 반대편 하나 따볼게요. 자, 이게 바깥면이었어요. 제가 바깥면부터 먼저 팠고, 조심해야겠다. 자, 그리고 키는 것도
이것도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어떤 거냐, 여기다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키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수 쓰실 때, 자, 이렇게 수정이 있죠. 어쨌든가 사이클이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나가지를 내가 원하는 크기가 나오고,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 이게 살짝 떨어져가 이렇게 덜렁덜렁 한단 말이에요. 이 끝에까지 쭉 가서 여기가 이 톱살하고 딱 맞으면 얘가 빠지면서 다다다닥 거리면서 잘못하면 이 날하고 살짝 건드려요. 그러다 보면 이 기계가 앞으로 빵 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 방지하자면 저기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얘를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살포시 찍어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게 좀 덜 해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나가 가공이 된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바깥면부터 한 거는 바깥면 할 때는 여기가 붙어 있으니까 금방 다다닥 하는 게 안 생겨요. 근데 안쪽은 혹여나 여기가 조금 먹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가려지기 때문에. 근데 바깥면은 바로 보이는 부분이라 저런 부분들을 안쪽 가공하고 바깥쪽으로 가공하면 이제 바깥면이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면은 안전하게 하고 안쪽을 이제 이런 위험 상황이 좀 덜 생기게끔 어쨌든 최대한 맞춰서 하는데, 생기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끔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렇다. 자, 얘는 어쨌든 하고 넘겨야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행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겁나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여기다 한다고 크게 너무 부담 갖서 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어쨌든 옥후기도 하고 나쁜 나무는 아닌데 연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보시고 혹여나 하다가 여기가 조금 먹더라도 보기만 그럴 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용을 한번 해보시자. 옆에서 봐드릴게요. 이제 처음 쓰는 기계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나 아니면 얘의 무게감, 뭐 균형 잡는 거, 그런 것들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동 공구 중에서 이제 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드라이버는 좀 다르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부하가 걸려있는, 아니 전동 드릴 같은 경우는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걔를 돌리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내가 누르는 힘에 따라 가지고 그 돌아가는 회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나사를 박을 때도 걔를 나사에다 꽂아놓고 걔를 그냥 확 돌리는 게 아니라 살포시 돌리면서 걔가 이렇게 조여 들어가게끔 돌리는 게 보통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랑은 다르죠. 얘는 그냥 키면 바로 확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 날 자체가 나무에 묻혀있는, 닿아있는,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실 때 이 나무를 파는 중간에서 얘를 끄거나 나무에다 대놓고 얘를 키거나 하는 것들은 위험한 소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 때는 나무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끄고, 킬 때도 마찬가지로 킨 상태에서 나무에 이렇게 들어가야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 얘가 완벽하게 도는 상황에서 나무하고 이렇게 부하에 걸려야 되지, 그냥 애매하게 도는, 시동할 때 걸리거나 하면 이게 뭔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날이 좀만 크면 나무를 쳐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가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상황이 따로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게 얘가 조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켰잖아요. 얘가 유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유지를 시키려고 했던 건데 그냥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익숙하게 써야 돼요. 이거를 이거 누르고 이거 띄고 이렇게 떼야 유지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유지시킨다고 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같이 띄워버리거나, 같이 띄워보면 다행히 유지가 되는데 얘를
거꾸로 떼는 경우 이렇게 얘부터 띄고 이렇게 놔버리면 그냥 꺼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다가 여기서 유지시키려고 했던 게 그냥 이렇게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제 간혹 그거 할 때 얘가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좀 잘 지켜주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기계 쓸 때도 비슷비슷해요. 이 뭔가 동작 시켜야 되는 부분들, 다른 샌딩기도 마찬가지예요. 샌딩기도 기계에다 여기다 눌러놓고 걔를 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돌아갈 때 뭔가를 누르고 켜고 하는 거, 끄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켜놓고 나무에다 대고 띄고 끄고 뭐 그런 상황들은 지켜주시면 된다.